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구 병 고동진입니다. 우선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인 지금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큽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점점 좋아지는 국민의 삶을 보기도 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만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특정 세력이 두려워 모르는 척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 민노총과 그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의 행태로 노동시장은 왜곡되어 있으며 혁신과 성장보다는 깊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AI 등 보이지 않는 포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국의 기업을 위해 미친 듯이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규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특정 노조에 의해 선택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특정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기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이 말만 하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AI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장관님,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를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기술 경쟁에서 저희가 첨예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지금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고 지금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좀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선택, 탄력, 재량, 특별 연장 포함 4가지 유연 근무 제도가 있죠. 하지만 이 제도들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활용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유연 근무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유연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계는 이게 우리 산업계에서 정말 절박한 그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 확보하는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꼭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기를 저한테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게 이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고, 거기다가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 중에 상위 5%에서 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또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맞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에 한해서 근로시간 족쇄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지금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을 이번에 뒤집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첨단 산업,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같이 좀 합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 반도체 특별법 법안 소위가 있는데 장관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협조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의원님들께 더 저희가 소통과 교감을 더 충분히 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설득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AI와 관련해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그 AI 기본법이 제정됐는데 네. AI 산업의 진흥과 어떤 발전적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AI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산업발전특별법과 AI 지식재산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향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법안 제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이차관님.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GPU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필수 요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가능한 대규모로 확보하고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대학 공공기관 등 AI 인프라가 부족한 연구 현장에 GPU를 시급히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현재 그 광주 데이터 센터에서 확보한 GPU가 대충 몇 장 정도? H100 기준으로는 880장 있습니다. 그리고 A100 기준으로는 또 800장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그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 때문 아닙니까? 정부안 예산에는 약 5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국회에서 증액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GPU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얼마나 잡고 있어요? 현재 전체로 이용을 하는 것은 약 한 280억 정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센터의 2단계 사업도 기획 중에 있고, 또 국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산업부, 금융위, 저희 기재부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국가 AI 센터를 준비하는 사업이 2조 원 규모의 하나는 출자, 하나는 융자 사업으로 약 4조 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한다고 끝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으로 GPU 구매한다고 해도 일단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예산 테러로 인해 가지고 꼬여버린 그 GPU 도입 일정을 회복하려면은 GPU 구매 시작과 동시에 당장 필요한 GPU는 임차로 도입하는 투트랙 방식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죠. 예, 현재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들이랑 준비하고 있는 국가 AI 센터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방법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그 광주 데이터 센터 보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상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특히 그 경험이 많은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사용자들의 그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선 광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초 계획이 1단계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삭감보다는 2단계 사업을 진짜 기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민관 합작 1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이제 5년간 정리가 되고 2단계 사업을 현재 기획 중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AI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증액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국가 AI 예산에서 컴퓨팅 그 부분 센터 삭감된 건 민관 합작 아닙니다. SPC 조성할 네. 때 현재 정부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다 중단됐던 사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댓글을 말씀 올렸습니다. 예. 자, 근본적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SPC 만들게 되면 기업을 선정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그런 점에서 SPC 형태로 정부는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는 그러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정부도 희망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GPU를 엔비디아에 기댈 수는 없어요. 추론 AI 분야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NPU를 국산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NPU를 국가 데이터 센터에 활용해서 기술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NPU 개발 스타트업, 국내 NPU 활용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HBM뿐만이 아니고 그 NPU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유망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벤처 기업 간의 M&A도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빅테크 기업이 국내 NPU 기업을 인수 의사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또한 실증 사업 레퍼런스로 확보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인재의 양성 분야도 매우 중요한 파트이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아까 산업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반도체 분야의 여러 가지 분야 역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과기부 차관에게는 GPU 등 AI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요구한 바 있고, 산자부 장관에게는 AI 학습을 위한 공공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한대행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가 개발 비용은 낮지만 성능은 수준급인 모델을 자체 개발해서 미국 조사기관에서 선정하는 주목할 만한 AI의 이름을 올렸다 합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최근 딥시크 소식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본력이나 컴퓨터 인프라 경쟁에서 알고리즘하고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경제 양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GPU 상황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GPU 같은 인프라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대한민국도 딥시크와 같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준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700조 원, EU 300조 원, 불란서 160조, 중국 1983조,
이 전 세계가 이 거대 자본으로 스케일업하면서 AI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국내 상황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AI 정책의 방향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지정학적 관점을 고려해서 일본, 중동, 아세안 국가와 어떤 그 데이터 동맹 관계를 맺고 민간 기업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그래야만 미국, 중국, EU와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들은 AI라는 게 뭐 미국도 스타게이트라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듯이 특히 일본과의 우리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그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시급한 그 GPU 등 AI 인프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그 AI 기술도 결국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입니다. 네, 인재 육성과 인재 확보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탠포드 대학이 그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AI 인재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해외 유학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국내 AI 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는 AI 해외 유학 장학제도를 신설한다든가 외국인 AI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특별 비자, 그다음에 AI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 AI 고급 인력 유출을 막는 한편 우수 인력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전향적인 어떤 정책 검토가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한대행님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정부도 말씀하시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뭐 해외 인재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특별 비자 도입이라든지 병역 특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정확히 주시면 저희가 뭐 AI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R&D와 관련된 부분이거나 또 AI 분야라는 게 우리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점 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은요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과기정통부 그 실장, 국장급들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네.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어요. 네네. 근데 아마 보고를 내부적으로 저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 이야기를 아마 잘 들어보시면 뭐 솔루션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AI 시대의 미래 설계를 통한 대한민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규제는 혁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정책적 실행만이 국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며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또한 무한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